집이 아무리 새 집이어도 거실이 답답하고 탁하면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인테리어가 예쁜 집이 아니라 기운이 숨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거실이 탁한 집은요, 돈만 새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같이 새어나갑니다. 대화가 줄고 서로를 보자마자 예민해지고 TV만 켜놓고 각자 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숨이 편하고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이유 없이 피곤할까요? 왜 어떤 집은 말이 부드럽게 오가고 어떤 집은 사소한 말에도 싸움이 날까요? 오늘은 거실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초반에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당장 거실을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죽은 것이 놓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집의 흐름이 갈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실에 놓인 물건은 장식이 아니라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신호입니다. 먼저 거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실은 현대 주거에서 생겨난 새로운 중심입니다. 예전 한옥엔 거실이라는 개념이 약했지만 지금 아파트에서는 가족이 모이고 밖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의 하루가 정리되는 곳이 거의 거실뿐입니다. 집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 현관을 지나 최종적으로 섞이는 공간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밝고 환해야 좋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상하죠? 밝고 환하고 숨이 쉬는 느낌.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아무리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실은 가능하면 집 중앙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요즘 타워형, 신형 구조는 거실이 한쪽으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손해보는 요소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집일수록 사람이 거실에 자주 모이는 습관이 비보가 됩니다. 거실이 중심 역할을 못하면 가족의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거실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같은 기운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돈보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운은 시너지가 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실을 망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거실에 두면 안 되는 5가지입니다. 듣는 순간부터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첫째, 숯입니다. 숯은 죽은 나무를 태운 것입니다. 탈취에 좋다고 두는 분들도 있지만 거실처럼 밝고 환한 공간에 드러나게 두는 건 기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두어야 한다면 보이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신문지에 싸서 신발장 안쪽이나 수납장 안쪽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게 낫습니다. 둘째, 드라이플라워입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살아있던 것을 말려 만든 장식입니다. 많을수록 집안에 멈춘 기운을 쌓기 쉽습니다. 선물라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관은 하되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과 생활의 원칙은 분리해야 합니다. 셋째, 수석 같은 돌장식입니다. 돌은 충돌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작은 소품 하나야 개인 취향이지만 거실 한복판에 큰 돌이 기운을 차지하고 있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들은 집에 큰 돌도 두고 잘 살던데 라고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타고난 운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집을 맞추면 오히려 역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거실은 조화의 공간입니다. 충돌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중심을 잡으면 좋지 않습니다. 넷째, 거울입니다. 거울을 거실에 두는 집이 많습니다. 넓어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거실은 좋은 기운이 떠돌며 섞이는 공간인데 거울이 그 기운을 분산시키고 빨아들이는 성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이거나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보이는 배치라면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째, 죽은 나무 사진입니다. 감성적인 흑백 사진, 스산한 나무, 앙상한 가지, 겨울숲, 작품이라고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실은 생기가 올라와야 할 공간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가 거실 중심에 걸려 있으면 분위기가 그쪽으로 고정됩니다. 그냥 사진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눈으로 먼저 들어오고 감정으로 정착합니다. 그게 바로 거실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럼 거실에 뭘 두면 좋으냐? 겨울철에는 러그가 좋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고 온기를 가두면 양의 기운도 함께 모이기 쉽다고 봅니다. 단, 색은 너무 어둡기보다 밝은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좋습니다. 다만 크기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식물은 조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키가 지나치게 큰 식물은 기운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 나무 하나가 사람보다 우뚝 서 있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작은 화분 몇 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에어컨 앞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찬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관 대각선에 소파를 두면 좋다. 이런 식의 단순 공식들입니다. 그런 식의 단정적인 공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 풍수는 한 줄 공식이 아니라 집의 구조, 바람의 흐름, 가족의 생활 습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공식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자,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부잣집 거실의 첫 번째 조건은 물건이 아닙니다. 쾌적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쾌적함. 여러분, 어떤 집은 넓고 비싼 아파트인데도 입구부터 답답하고 거실 공기가 무겁고 짐이 흐르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집은 대체로 돈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그 집 사람의 삶을 그대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집이라도 쾌적한 집이 있습니다. 새 집이냐 헌 집이냐, 평수가 넓으냐 좁으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쾌적함의 정체는 단순히 청소 한 번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운과 집의 기운이 잘 어우러지느냐, 집에 사는 사람이 집에 맞게 살고 있느냐, 그 균형이 쾌적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실을 바꾸고 싶다면 큰돈 들이지 말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깨끗할 때도 닦는 습관을 만드세요.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지기 전에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과 백화점 명품관 화장실을 떠올려 보세요. 쓰는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자주 닦고 규칙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그 차이가 공간의 격을 만듭니다. 거실도 똑같습니다. 깨끗함에 깨끗함을 더하는 집이 결국 돈의 흐름도 단단해집니다. 요즘 확장형 베란다가 많죠. 발코니가 줄어들면 외부 기운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족의 화합을 깨는 충돌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구조의 집은 창가 쪽에 소파를 바로 두기보다 책장이나 낮은 가구 화분처럼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을 두어 공간을 한번 완충해주면 좋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원리를 생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바깥의 바람을 그대로 거실 신전부까지 들이받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실이 살아야 가족이 삽니다. 가족이 살아야 운이 살아납니다. 지금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엇입니까? 생기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쾌적함입니다. 묵은 기운입니까?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거실에서 죽은 것 하나만 치우고 바닥을 한번 닦고 창문을 짧게 환기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좋은 말 한마디만 먼저 건네십시오. 장담컨대 거실이 바뀌면 집의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돈의 흐름과 관계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집을 만들 겁니까? 부잣집처럼 보이는 집입니까? 부잣집처럼 숨쉬는 집입니까?